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 스팽스 창업자 사라 브레이클리 이야기라. 브레이클리의 이야기. 비판론자들이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들의 아니오에 담긴 실패한 플랜 A에서 요망한 플랜 B로 옮겨갈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건설적이고 솔직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라 블레이의 클리는 팬티 스타킹의 발목 부분을 가위질하면서 기업가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기업가로서 사라 세계적인 란제리 브랜드 스팽스를 키워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라는 수많은 란제리 제품을 제작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특허를 취득하고 투자 피칭도 했다. 대부분의 기업가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기업가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수정하고 만들고 그런 한 가지만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해서 가족과 친구의 들에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사라는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에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성장시키는 데의 피드백,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피드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아이디어에 무심코 참호를 끼얹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특히 사업 초창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제 개인적인 삶에 깊숙이 연관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면 제 직감과 자신감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비밀로 하고 검증을 받지도 않았지요. 대신 저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줄 의료 제조업계 전문가들과 특허 등록을 도와줄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비판을 방어하느라 힘을 쓰는 대신에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 집중한 것이죠. 사라가 아무런 조언도 얻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저 가장 유용한 조언을 해줄 사람들, 즉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자신감을 무력할 비판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다. 아이디어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의지를 꺾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걸까? 라든가 서서 내 아이디어가 성공한다고 해도 6개월이면 대기업들이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같은 것들이죠. 저는 세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인데버의 창업자이자 CEO 린다 로텐버그 역시 대학교를 막 졸업한 20년 전에 밥상머리에서 그런 조언을 들었다. 그녀는 기업가의 길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애물은 바로 밥상머리 대화를 잘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창업자들과 신흥시장의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조직을 기획하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기겁하며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가 당신이 그만두게 해야 해 라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빠는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셔서 너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잖니. 이 일은 그런 내게 별로 안정적인 것 같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에게 생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들이 바람대로 안전하고 예상 가능한 일을 할지 자신이 원하는 미주의 세계로 모험을 할지 선택해야만 해요. 물론 린다는 미주의 세계로 모험을 감행했다.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안정적인 길을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무척 후회하게 될 텐데 그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통념을 거스린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레이드 아날리시스 분석 아날리시스. 획기적인 기업 정신과 투자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통념을 거스린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통념을 거스린다. 이런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가설에 역행하기 때문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통념을 거스린다는 것이 틀렸다는 또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기업과 경쟁자들은 그들의 가설에 역행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역발상 아이디어는 커다란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클수록 당시가 더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단화 원리는 브리처스 케일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 원리 중에 하나다. 통념을 거스르면서 옳은 아이디어는 당신을 스케일업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글 초창기의 검색은 광고로 돈을 버는 끔찍한 방법처럼 여겼다. 구글과 같은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단가는 사용자가 조회한 페이지의 수와 사이트에 머문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색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이다. 구글의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구글은 검색 기능을 고수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의 법칙을 다시 썼다. TD의 강연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아이디어 역시 그런 사례였다. 테드 미디어의 총괄 프로듀서였으며 팟캐스트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의 동료인 준 코언이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았을 때 대부분이 별볼 없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여겼다. 강연 동영상을 온라인에 온다고? 대개 누가 그런 걸 보겠어? 온라인에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값비싼 컴펀스라는 테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오히려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일반적인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테드 온라인 강연의 인기를 끌면서 테드 컨퍼런스 역시 가치가 더 올라갔고 수년 만에 입장료 가격이 5배나 오른 $1만 달러에 이르렀다. 에어비앤스가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남방을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 동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방을 빌린다고? 이런 거래를 하는 괴짜들이 대체 누구야?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아이디어를 가진 당신에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의 유의미한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야말로 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좋은 다른 방식을 상상하는 아이디어, 통념을 거스르는 아이디어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하려면 거듭되는 거절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거절들의 정보와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저기서 아니요 들려올 때 바로 당신의 아이디어가 스케일업을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좋은 신호이다. 아니요 라고 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첫 발을 내딛는 신호이다. 만장일치의 찬성은 걱정스러운 신호이다. 내가 그레이록 파트너스의 동료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다 고 해야 해 라고 말하면 이거 아닌데 라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고 생각이 든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적인 투자자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뭐를 조심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일이 전혀 도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모두가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하면 나의 작고 희망적인 스타트업을 공격하려고 몰려오는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게 된다. 만장일치의 찬성은 늘 걱정스러운 신호이다. 만장일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입을 모아 당신이 제 정신이 아니군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를 들은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방식을 접근하고 있는가 라고 의심을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상황이다. 나는 상반된 반응을 원한다. 에어비앤비에 투자하기로 했던 결정을 열어보자. 그래 이러고 동료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벤처 투자자에게 실패한 투자가 있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에어비앤비가 당신에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분명 사실은 데이비드 제가 아주 똑똑한 벤처 투자라는 것이다. 그는 링크드인, 페이스북, 판도라에 투자했고 그레이록 펀드에 20억 달러나 되는 수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반대를 의견을 신중히 따져보았다. 데이비드처럼 똑똑한 누군가가 반대하면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이 난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기대는 또 다른 반응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있어야 한다. 아니요 라는 그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답에 도달하기까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갈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투자자가 망설이다가 아니요를 말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예스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고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포함한 모두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에어비앤비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베팅이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베팅이었다. 똑똑한 투자자를 아니어도 틀릴 때가 있다. 똑똑한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도 아무리 똑똑한 숙련된 투자라고도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 아이디어 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거절했지만 대단한 성공을 거둔 기업 목록을 안티 포트폴리오라고 안티 포트폴리오 내게는 애쉬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애쉬가 초창기일 때 브리크의 공동 창업자 카테리나 페이크가 엔젤 투자건으로 내게 애쉬를 가져왔다. 나는 애쉬를 거절한 것을 두고 후회한다. 그때 내가 반대한 이유는 애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핸드메이드 제품 이커머스 플랫폼이었는데 수공예품이야말로 스케일업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수공예품에 투자하는 것은 아마존이 아닌 동네 서점에 혹은 고디바 대신 수제 초콜릿 장인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애쉬가 스케일업에 성공하려면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됐다. 나는 이 부분이 의심스러웠다. 나중에야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을 만들면 얼마든지 사람이 모여든다는 점을 깨달았다. 애쉬는 동네 서점도 수제 초콜릿 전문점도 아닌 세계 모든 도시의 책과 초콜릿을 주문할 수 있는 거대 온라인 시장이 되었다. 카테리나는 애쉬의 아이디어에 다른 가능성, 장인정 씨가 홈메이드의 가치를 두고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일종의 소비 문화 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 을 발견했다. 또 애쉬에서 등록된 2,000여 명의 판매자들은 단순히 상인이 아니라 열정적인 커뮤니티 회원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카테리나는 이러한 요소를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았다. 나는 수공예품을 예쁜 장난감으로만 생각했던 반면에 카테리나는 그 뒤에 감춰진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을 본 것이었다. 대단하네요. 이런 대단한 이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레이드 시어리스 아니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게으른 아니요.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아이디어의 요점을 놓치거나 단순히 고지할 때가 있다. 어느 쪽이든 잠재적인 투자자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이런 반대로 한다면 빨리 지나쳐가야 한다. 이들을 아니오는 당신에게 아무런 추가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는 아니요. 큰 기회와 성공을 가능성 지닌 최고의 아이디어는 투자자들의 예스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고 쉽게 만든다. 이는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인 재앙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다. 긍정적인 아니요. 전문가들은 아니오가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단하고 핵심적인 것을 말해주는 방증일 때도 있다. 핵심은 전문가의 아니오가 왜 틀리고 당신이 옳은지 확신할 수 있는 단순한 직감이나 배짱을 넘어선 실질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솔직한 아니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옳을 때가 많다. 나쁜 아이디어는 빠르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솔직한 아니오는 나쁜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로 옮겨가도록 돕는 구명밧줄이 되기도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라면 정서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아이디어.